데미 무어, 마돈나, 커트니 콕스 같은 헐리우드 스타들 최근 사진을 보면요, 아니 저 아름답던 얼굴이 왜 저렇게 변했지? 깜짝 놀라게 됩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주름이 생긴 모습이 아니죠. 얼굴은 주름 없이 빵빵한데 그게 예쁘거나 젊어 보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어색한 느낌입니다. 이런 헐리우드 스타의 현재 모습을 보고 성형하면 나중에 저렇게 망가지는구나 하면서 겁을 먹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실제로 이것을 모르고 무작정 성형을 결정하신다면 20년 후에 후회하실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은 제가 피부과 전문의로서 성형 후 20년 뒤 우리 얼굴에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10년 후에도 후회 없이 자연스럽게 늙어가려면 지금 당장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병원에서는 잘 말해주지 않는 진실에 대해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년차 피부과 전문의 이용선입니다. 분명 젊었을 때는 성형수술을 하고 만족도가 높았는데 왜 20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일 만큼 부자연스러워지는 걸까요? 정답은 우리 얼굴이 멈춰있지 않고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성형수술을 한 뒤 노화가 찾아오면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얇아지고 콜라겐과 엘라스틴, 얼굴 지방이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뼈 흡수입니다. 나이가 들면 콜라겐과 지방만 빠지는 게 아니라 뼈까지 작아지는데요, 특히 눈 주위 뼈가 넓어지고 앞광대와 턱뼈가 뒤로 후퇴하면서 줄어들어요. 마치 텐트를 치고 있던 기둥이 점점 가늘어지고 작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텐트를 받치고 있는 기둥이 작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텐트 천이 쭈글거리거나 처지겠죠. 그런데 만약 젊었을 때 이 뼈 위에 영구적인 보형물을 큼지막하게 넣었거나 뼈를 너무 많이 깎아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살과 뼈는 줄어드는데 인공 보형물은 20년 전 크기 그대로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수록 보형물 윤곽이 도드라지고 피부는 더 얇아져서 그 경계가 미치고 결과적으로 얼굴의 조화가 깨지면서 부자연스러워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보는 성형 후 역변의 핵심 원인입니다. 원장님, 그러면 20년 뒤를 생각해서 아예 성형이나 시술은 안 하는 게 좋은가요?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성형은 무조건 금물이다, 젊어서 성형하면 나이 먹어서 무조건 후회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헐리우드 스타들은 사실 욕심을 좀 많이 부린 케이스예요. 실제로 성형수술로 얼굴이 많이 변한 스타들의 인터뷰를 찾아보면 성형 중독을 고백하며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렇게 중독으로 발전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게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제가 의사생활을 하면서 매번 체감하는 건 지금 당장 예쁜 것보다 100배 중요한 게 10년 뒤에도 어색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얼굴입니다. 실제로 저를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 중에 20년 전에 넣은 코 보형물을 후회하시거나 지나치게 잦은 성형수술로 피부가 많이 약해지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이 하나같이 과거에는 자연스러운 게 가장 예쁜 걸 몰랐다 이렇게 후회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세 가지를 고려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째는 보수적으로 접근하세요. 100을 채우고 싶으면 70만 채우는 게 정답입니다. 처음에는 100의 효과를 보고 싶어서 코도 과하게 세우고 쌍꺼풀 라인도 높게 잡고 입술 필러도 무조건 빵빵하게 넣고 이럴 수 있어요. 이러다가 20년 후에 노화가 찾아오면 어색한 얼굴이 되기 쉽습니다. 사실 70 정도의 효과만 봐도 지금 내 얼굴보다 훨씬 예뻐지면서 자연스러움도 남아있기 때문에 너무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돌이킬 수 있는 수술을 우선적으로 하시고 돌이킬 수 없다면 신중히 선택하세요. 문제가 생겼을 때 녹이거나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꼭 따져봐야 합니다. 아무리 유능한 의사도 실수를 할 수 있고 또 아무리 완벽한 수술도 사람에 따라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늘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가능하다면 돌이킬 수 있는 수술이나 시술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는 내 피부의 두께를 고려해 주세요. 앞서 말씀드렸듯 시간이 흐르면 누구나 피부가 얇아지고 탄력이 떨어지는 노화를 겪게 됩니다. 만약 피부가 타고나게 얇은 분들은 이런 노화 현상이 더 빨리 찾아오겠죠. 이런 분들이 과도하게 보형물을 넣거나 수술을 지나치게 자주 반복하면 피부가 더 빨리 상할 거예요. 또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노화가 시작되면 보형물이 더 쉽게 티날 수도 있고요. 이 세 가지만 지키셔도 성형수술이 크게 실패할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사로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예요. 첫째, 둘째 원칙을 아무리 잘 지켜도 피부 자체가 약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성형을 했든 안 했든 20년 뒤에도 귀티나고 자연스러운 얼굴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피부라는 바탕이 튼튼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명품 가구, 값비싼 그림을 들여놓아도 집의 벽지나 바닥에다 낡아서 찢어지고 곰팡이가 쓸어있다면 집이 좋아 보일까요? 반대로 가구는 좀 소박해도 벽지와 바닥이
아주 고급스럽게 윤기가 흐르면 그 집은 전체적으로 우아해 보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피부가 두께감을 유지하고 탄력이 있으면 나이가 들어서 뼈가 좀 줄어들고 지방이 빠져도 노화가 아주 도드라지진 않습니다. 성형 보형물이 좀 있어도 피부가 두꺼우면 확실히 티가 덜 나죠. 즉 피부 건강이 노화의 완충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 건강은 평소에 잘 관리해줘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피부를 튼튼하고 탄력 있게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돈 안 들이고 집에서 할 수 있는 홈케어 방법부터 제가 실제로 병원에서 받는 시술까지 싹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홈케어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현존하는 기능성 화장품 중 가장 효과적인 성분, 바로 레티놀 사용입니다. 레티놀은 피부 재생 주기를 정상화하고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는 의학적으로 검증된 몇 안 되는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레티놀을 바르면 잔주름부터 모공, 탄력, 얼룩덜룩한 피부톤까지 한 번에 케어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바르시면 피부결이 눈에 띄게 매끈해지고 피부톤도 균일해지시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단 효과가 강력한 만큼 피부 자극도 센 편이에요. 처음부터 많이 바르려고 욕심부리면 피부가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엔 쌀알만큼만 짜서 수분크림에 섞어 바르거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발라보세요. 피부가 적응하면 조금씩 양을 늘리고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로 횟수도 늘리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레티놀 성분은 햇빛과 만나면 산화돼서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꼭 밤에만 바르시고요. 낮에 발랐다면 그 위에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각종 피부 고민을 해결하는 만능 성분 나야시나마이드입니다. 나야시나마이드도 레티놀처럼 여러 효과가 있는데요. 우선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드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세라마이드 생성을 도와서 피부가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키워주기 때문에 나야시나마이드를 바르면 트러블, 홍조, 자극이 확 줄고 피부가 안정됩니다. 또한 피부 표면으로 멜라닌이 올라오는 걸 차단해줘서 칙칙함과 잡티가 생기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피부톤이 맑아지고 균일해진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게다가 피지 조절도 돼서 오후만 되면 번들거리던 T존이 훨씬 정돈되고 메이크업도 덜 무너집니다. 나이아시나마이드는 광에 민감하지 않아서 아침이든 낮이든 상관없이 바르시면 되는데요. 이 성분도 자극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라 처음에는 저농도로 시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평소에 기능성 화장품 성분으로 스킨케어를 잘 해주셨다면 다음으로 신경 쓰실 부분은 바로 습관입니다. 이너뷰티라는 말이 있죠. 우리 몸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 표면만 신경 쓴다고 끝나지 않아요. 몸에 염증이 많으면 그게 피부 표면으로 올라와서 피부에 트러블도 잘 생기고 건조해지는 등 아주 예민해지거든요. 그래서 염증을 줄이는 게 피부 건강에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그러려면 우선 설탕부터 줄이셔야 합니다. 혹시 당화 반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먹은 설탕은 혈액을 타고 우리 몸속을 돌아다니다가 피부 진피층에 콜라겐, 엘라스틴에 딱 달라붙는데요. 그러면 콜라겐이 딱딱하고 누렇게 변해서 탄력을 잃게 됩니다. 설탕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얼굴은 탄력을 잃고 쉽게 처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슈거 페이스라고 하는데요. 아무리 비싼 크림을 발라도 매일 달달한 케이크 드시고 과당이 많은 음료를 드시면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셈입니다. 저도 솔직히 단 거 정말 좋아하지만 피부 건강을 생각한다면 꼭 줄이셔야 합니다. 근데 이미 피부가 많이 얇아졌거나 노화가 진행됐어도 기능성 화장품으로 효과를 볼 수 있나요? 효과를 볼 수야 있지만 아무래도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죠. 기능성 화장품은 아무리 성분이 좋아도 피부 깊은 곳, 진피층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즉 겉면을 관리하는 데 효과가 좋은 거죠. 만약에 피부 노화가 심하다면 사실 진피층으로 들어가서 콜라겐을 폭발적으로 늘리는 식으로 속에서부터 피부 건강을 되찾아야 하는데요. 이럴 때는 피부과 시술의 도움을 받는 게 아무래도 효과적입니다. 다만 여기서도 제일 중요한 건 피부 자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시술을 선택해야 한다는 건데요. 무조건 겉보기에 예쁘게 채우고 당기는 시술만 하시면 유지기간도 짧고 피부가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임시 방편으로 단점을 가려놓은 것에 불과하거든요. 지금부터는 피부 건강과 미용을 둘 다 챙길 수 있는, 그 중에서도 제가 제 얼굴에 주기적으로 직접 하는 시술을 위주로 소개해 드릴게요. 건강과 미용 두 가지 토끼를 모두 잡고 싶다면 콜라겐 부스터 시술이 효과적인데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주베룩이 있고요. 또 최근에 많이 찾으시는 시술로 리투오가 있습니다. 두 시술은 완전히 같은 시술은 아니지만 핵심 원리는 비슷합니다. 우리 피부가 스스로 재생해서 콜라겐을 만들도록 돕는 시술이라는 점이에요. 노화된 피부세포는 게을러져서 콜라겐을 잘 만들지 못하는데요. 이때 주베룩이나 리투오 같은 성분을 받으면 피부 환경이 개선되면서 세포들이 다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콜라겐을 만들어내면서 피부가 쫀쫀해지고 두께감도 생기죠. 이런 시술들은 당연히 한 번 맞는다고 갑자기 10년이 젊어지진 않습니다. 대신에 1년에 3번 정도 꾸준히 받으시면 콜라겐이 생성되고 피부가 스스로 재생하면서 점차 자연스럽게 피부 탄력이 차오르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물질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내 피부의 재생력을 올리는 시술인 만큼 필러나 다른 보형물을 넣는 시술보다 결과물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리미리 관리하면 5년 뒤, 10년 뒤에 친구들을 만났을 때 피부 두께나 탄력이 확실히 다른 걸 느낄 수 있고요. 그런데 원장님, 동안 시술이라고 하면 보통 울세라나 써마즈 같은 리프팅 레이저를 제일 많이 하지 않나요? 이건 추천 안 하시나요? 추천을 안 한다기보다 필요한 경우가 좀 다른 거죠. 스킨 부스터 같은 시술이 피부 자체를 재건하고 재생 능력을 키워준다면 울세라나 써마즈 같은 시술은 처진 피부를 끌어올리고 탄력 있게 해주는 시술이에요. 이미 노화가 많이 진행돼서 처짐과 탄력 저하가 심하다면 울세라 써마지가 훨씬 효과적이죠. 다만 아무리 좋은 것도 과유불급입니다. 울세라 써마지 좋다고 하니까 3개월마다 받을래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러면 안 하느니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울세라나 써마지는 정말 훌륭한 장비예요. 저도 좋아하고요. 하지만 원리를 아셔야 합니다. 이 장비들은 강한 열 에너지를 피부 속에 줘서 피부 조직을 수축시켜 당겨 올리는 원리예요. 해산물을 불판에 구우면 살짝 쪼그라드는 것과 비슷하죠. 그런데 이걸 너무 자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 속 지방이 너무 많이 녹아서 오히려 볼페임이 생기거나 피부 조직이 질겨지고 딱딱해질 수 있습니다. 해산물을 오래 구우면 질겨지는 것과 비슷하죠. 심지어 나중에는 피부가 뻣뻣해져서 표정도 어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좋다고 너무 자주 받으시면 안 되고요. 보통 노화가 많이 진행된 분이더라도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30대라면 1년에 한 번 혹은 2년에 한 번 정도로 간격을 둬도 괜찮아요. 리프팅 레이저는 이렇게 적당한 간격을 두고 받으면 피부의 개선과 예방 효과가 탁월하지만 밥 먹듯이 자주 한다고 더 좋아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다른 병원에서 거의 2달에 한 번씩 리프팅 시술을 받다가 오신 50대 여성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처음 뵀을 때 피부가 너무 얇고 딱딱해서 만지면 종이장 같았어요. 안타깝게도 젊어지려고 받은 리프팅 시술 때문에 오히려 얼굴 살이 너무 없어져서 또래보다 10년은 더 나이 들어 보이셨고요. 제가 그분께 이제 레이저는 좀 그만하시고 재생 관리에만 집중하시죠 라고 설득해서 1년 동안 스킨 부스터와 보습 관리만 진행했는데요. 지금은 피부결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자연스러운 볼륨감이 살아나서 훨씬 우아해 보이세요. 본인도 부자연스럽게 팽팽한 피부에서 자연스럽게 광이 나는 건강한 피부가 됐다고 정말 만족하셨고요. 자, 그럼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년 뒤 성형 부작용으로 고생하지 않으려면 누구나 노화를 겪는다는 사실을 감안해서 과도한 보형물이나 수술은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수술은 아무리 복원을 해도 완전히 예전처럼은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셔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시술을 하든 그 바탕이 되는 피부 체력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같은 수술도 피부가 탄탄하고 두꺼운 사람이 하면 결과물도 훨씬 좋고 나이가 들어서도 비교적 자연스럽게 유지될 수 있어요. 결국 가장 아름다운 얼굴은 주름이 하나도 없는 팽팽한 얼굴이 아니라 내 나이에 맞게 건강하고 맑은 피부를 가진 자연스러운 얼굴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만의 피부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진료 끝나고 틈틈이 읽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솔직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